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에서 e스포츠 선수의 연봉 지급을 XRP로 지급을 검토 중이다 라고 했는데 e스포츠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는 e스포츠 선수들이 과연 XRP를 받는 걸 선호하는 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ITU 디지털 화폐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에는 디지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등이 포함이 되며 디지털 화폐 표준이 마련이 되면 국가 간의 CBDC 및 지역화폐 상호 운영성이 제고가 돼서 GDP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을 했다. 즉 무역에 대한 교역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전율이 좋아질 확률이 꽤 높다라는 것이겠죠. 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UN 14개 전문기구 중에 하나로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며 국제전기통신 및 국가별 통신 정책과 조화로 관련해서 회원국 상호 간의 국제협력, 규제, 표준화와 개발동상국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준안이 국제적인 사회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좀 있어야 표준안이 이제 등장이 되고 그게 활성화가 될 것인데 상당한 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표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기술과 가장 흡사한 코인 회사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또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CBDC 상당히 어설픈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쓰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이낸스가 SEC의 체인 추적은 타깃이 아닌 협력적 관계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이퍼트레이스와 협력을 해서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들을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바이낸스 또는 BNB에 대한 추적이 아닌 해커와 사기 행위에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약간의 바이낸스 측이 물타기에 대한 발언을 좀 하긴 했는데 BNB에 대한 추정이 아니다. 이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그런 규제 기구에서 야 좀 까봐라 라고 얘기하면 까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국가간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해마다 이제 규제기구에서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들춰보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도래를 할 것인데 그때 BNB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BNB도 언제든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추적 관리가 된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기 행위, 해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온 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행 행사라고 해서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개최가 되고 총 5회를 거쳐서 한다고 합니다. 북미, 중동, 북아메리카, 아시아, 라틴, 유럽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인기가 끌지 이를 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5회 동안마다 매 회차마다 그렇게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정보가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가 38% 증가했고 채굴자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46.5%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18,000개 주소가 100만 달러 상당의 그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글래스 노드는 또 다른 트윗에 그동안 채굴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른 지갑에 보내는 비트코인 금액이 급증했다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수치는 현재 대략 한 요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유는 OK, 후오비, 바이낸스가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채굴회사 지분도 인수하고 거래소도 직접 채굴회사 직접 차리기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채굴에 대한 그 물량을 어디 쪽으로 또 돌렸습니까? 거래소나 선물 쪽으로 또 돌렸죠. 그래서 담보를 주면서 또 그만큼 이자놀이를 좀 하고, 거기에서 마진은 또 챙겨 먹고 개수 늘리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돌렸기 때문에 기존의 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그 비트코인의 증가 추세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의 거래량이 많다라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그쪽에 많이 쏠렸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존의 비트코인이 이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저는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청산이 많이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 대한 비트코인 보유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또 이상하게 또 약간의 음모론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저걸 보았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냐면요, 아직 그 FATF에 대한 그런 규정 지침을 하기 전에 거래소가 남겨놨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정 좀 약간의 탈세적인 측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꽤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신증만 가지 물증은 없다. 예, 거래소가 그렇게 뭐 투명성 있게 한다 라고 했던 역대 거래소가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FATF가 하게 되면 관찰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비보다는 더 원활하고 괜찮게 흘러갈 확률이 꽤 있겠죠. 미 연준이 제로금리에 대한 유지를 계속 시사했는데요, 이때 이야기의 주 매개체는 이 질병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또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이 미국의 제로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계정에 다이를 보고하면 2% 이자가 나오게 된다. 요새 이제 디파이가 뜨는 이유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다가 맡겨봐야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중위험, 중금리를 좀 많이 찾던지, 아니면 고위험, 고이자를 찾던지, 이건 선택적인 상황인데, 선진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쪼개서 어느 정도 이자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거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실업자, 고용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상당히 궁하다라는 걸 이번에 또 느꼈기 때문에 굳이 예치금을 남겨놓을 필요 없이 이런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달러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즉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이 많이 올라간 배경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금은
뭐 가격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변동성이 있었던 건 화폐가 변동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화폐가 제 돈 주고 사기에는 약간의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금이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착시적 현상을 또 보이기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면 금이 엄청나게 올랐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화폐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발언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겪은 비트코인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가치가 떨어진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내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분산화 결제 네트워크를 갖춘 보기듬은 자산이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했지만 널리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꺼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다에 대한 셸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가격은 잠깐 쉬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에이다에 있어서 이제 일정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 측면은 좀 유심하게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나왔는데요. 칼리즈 타임즈에 따르면 아랍의 KYC 블록체인은 안전한 온라인 가입 및 은행 계좌 지원, 금융기관, 데이터 공유 등에 지원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상업은행 등등 여러가지 은행들이 조만간 이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 경제부 쪽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은 디지털화, 페이퍼리스 등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전략과 일치한다라고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만 좀 많이 부각화가 된 점이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것도 좀 연기가 됐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절묘하게 또 세금 시점하고 또 겹쳐요. 네. 두바이 엑스포가 1년 연기가 됐는데 이때 두바이 쪽에서 썼던 투자 기금이 지금의 올림픽보다 더 많이 썼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잘 해놨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아랍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기존에 이제 유가로만 먹고 살기에는 힘드니 장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관광 유치, 볼거리, 제공거리, 편익거리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아쉽다. 왜 그러냐? 기존에 제가 이쪽 아랍권에 대해서도 2018년도 초 때 제가 이거를 다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엑스포를 하게 되면 아랍 쪽에서 생각보다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변에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상당히 놀러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구적 조건이 상당히 잘 부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해외 송금 부분에 있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해놨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우디 송금용 암호화폐 공동으로 XRP가 개발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2018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랍과 사우디 쪽은 이런 쪽에 관심이 꽤 높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왜 아랍과 사우디 쪽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는 이슬람 인구가 2030년도가 되면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만큼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동네의 인구가 늘어나니 관광으로 해서 하겠고,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해외 송금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이런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청원이 속속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일부 동의를 하는데, 세금에 대한 퍼센티지가 좀 높다. 그리고 과도한 조세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성을 꺼내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국민청원들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총 3건이 올라왔고 23,000명이 이번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그마나 일부에 대한 개편안이 조금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시행령도 일부 개편이 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서야는 일반 주식에 있던 그런 세금의 공무원들이, 연구 공무원들이 본인의 주장과 성실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모습은 꽤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장을 꺾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아마 개편이 되겠지만, 현존의 이 상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보다 한 2, 3만 명 더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빗썸, 업비트 등의 거래소도 FIU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또 탈세하려고 하는 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FIU가 감독,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를 이제 들춰보는 형태를 해가지고 실제 탈세하는 사람을 족족 끄집어내서 지금의 국가의 부채 순위가 2년 뒤면 1000조 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혈안을 하겠죠. 그리고 FIU는 여기서 덩어리가 큰 걸 잡게 되면 또 그분은 승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수순 형태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금을 거두니까 감독관이 나올 것이고, 감독관은 추적을 할 것이고, 추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기저기 파헤쳐서 실적을 쌓는 데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세금을 내년에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자료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정부가 또 인정을 해주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본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과정 중의 일부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원이 농협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전반기 그리고 하반기 시점으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발급을 받는다고 했죠.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이번에도 뭐 큰 탈 없이 코인원은 농협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이번에 농협도 당연히 이번에 생각보다 코인이 많이 올라가주면 엄청난 실적을 또 이쪽으로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인원은 그 전에 뭐 본인 확인, 이상 거래 탐지, 사고 예방, 뭐 이런 통제 방안 같은 거를 적정성 평가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또 보여지네요.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ICO 8월달 거가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8월 10일자에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오스, 네오, 그리고 뭐 등등 여러가지 테조스, 뭐 그리고 또 한 2개 코인이 더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BSM 퍼블릭 체인이 곧 가동이 되는 시점. 이렇게 되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기존의 노드에 대한 경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오스 그걸로 논란도 있었고, 이더리움은 기존의 2.0에 있어서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경비를 줄이고 더 개발비 쪽으로 더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는 되게 괜찮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질병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면 코인 회사들도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한 중국의 혜택 상당히 여유가 있죠. 나머지 코인 회사들보다는요 확실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더가 이번에 2.32 버전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호라이즌에 대한 내용이 13일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쭉쭉 내려서 넥소에 대한 배당금 15일날 주고요. 그리고 17일날 저스트 수합을 출시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에이다의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내용이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퀀텀이 8월 28일자 기준으로 메인넷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도 좀 유심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하나 넘겨서 보게 되면 아크에 대한 메인넷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또 보게 되면은 트론에 대해서 또 스테이킹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잡혀져 있고요. 저스트 부분에 대해서 31일 날 또 일정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업에 대한 어거의 버전업 내용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호라이즌에 대해서는 계속 일정이 잡혀져 있네요. 네, 9월 10일까지 일정이 계속 잡혀져 있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